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이동통신의 투탑 그 SK텔레콤과 KT, 당시 KTF 첫 번째 시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사실 거의 넘버원으로 완전히 가져갔고 얘네가 얍실하게 광고를 너무 잘했어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 인사람이 적으니까 진동으로 잘 안 해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번호의 자부심.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는 뭘 노렸냐면은 언제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17 같은 경우는 접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불이 뭐예요? 접속 불량. 접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이게 마치 그렇게 따지면 SK텔레콤과 KT나 KTF나 LG텔레콤이 대등한 출발선에서 싸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니 완전히 특혜로 독점이었던 거예요. 혼자 동안 독점이었고 그때는 단말기도 모토로라였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지금처럼 경쟁이 격화된 거로 바뀐 건 PCS의 등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011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동통신을 쓰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거고 실제로 비쌌어요. 모토로라 이게 150? 150, 200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 대중화될 수가 없었고 PCS가 나오면서 그 다양한 다수 경쟁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를 경우 많지만 나이 50대, 60대 정도 되는 사람은 옛날 그 한국 이동통신 시절에 011을 썼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번호 011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 시기가 있고 시티폰 얘기를 짧게 하면 이건 SK텔레콤이랑 KT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시티폰이 왜 나온 거죠, 황영?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감독님? 오케이. 시티폰이 왜 나왔어요? 뭐 전혀 생각 없어. 기술이 안 따라가는데 시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 왜냐면 삐삐 와서 계속 오거나 중요한 삐삐 같을 땐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 내려서 공전에서 그걸 확인을 했거든. 맞아요. 시티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발신만 되는 거야. 내가 걸 수만 있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제품이고 수명도 되게 짧았고 그러면서 이제 PCS 넘어간 거죠. 어라? 삐삐였네? 여보세요? 난 걸고 싶을 때 휴대폰으로 건다? 여보세요? 나라 말이야? 그래 그럼 받자마자 거는 거야. 그래, 봐봐. 도시형 휴대전화 시티폰 탄생. 요금도? PCS가 그러니까 그 양놈들은 옛날에 그냥 핸드폰이라고 그럴 때 셀룰러 폰이라고 아직도 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셀룰러에서 PCS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데 PCS는 고주파를 써요. 셀룰러보다. 고주파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보이스보다 데이터 전송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직진성 때문에 오히려 기지국을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그 장비 사업처럼 돼버린 거죠. 순서대로 보자고요. 011은 SK텔레콤 그대로였고 PCS가 생기면서 016이 이제 한국통신 프리텔, N016 매직엔, 017이 신세기 이동통신, 그렇죠? 신세기 이동통신은 이제 그 포항제철과 관련된 자본이 있는 거고 018은 한솔제지. 한솔제지는 당시 그게 필요했던 게 한솔이 오랫동안 그 삼성의 계열사예요. 90년대 초반, 93, 4년에 삼성의 계열사 중에 떨어져 나간 회사가 대표적인 게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제일제당이에요. 또 하나는 전주제지예요. 전주제지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게 한솔제지고 그러니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던 한솔제지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이 진출해서 만든 게
그 018이고요. 018이고 나중에 그 한솔 M.com 이렇게 했었고 이제 019는 이제 LG에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되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이나 교통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민영화 경쟁 논리가 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를 SR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KTX만 있으면 이게 독점이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된다. 언뜻 듣기 좋은데 경쟁이 되려면 SRT는 다른 궤도로 달려야 돼. 똑같은 거 쓰면서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동통신 지금 번호별로 기지국 다른 거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잉 민영화의 폐해였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졌고요. 합쳐졌고 실제로 지금 532의 구조예요. 이동통신사를 보면 532죠. 황금 비율이에요. 그거 변치 않아요. 532인데 이렇게 굳지 않았으려면 번호 이동 제도 앞부분 010으로 통일하는 걸 012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손잡고 그거를 했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걸 또 마케팅 배움들 한다고 세분 시장 개념을 갖고 온 다음에 브랜드 얘기하면서 어떤 싸움으로 몇 년 동안 그 싸움이 진행됐냐면 사용자별로 어울리는 브랜드를 도입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통사에서 엄청 뭐 유토 디테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칼라 원래 티텔이 시작됐지만 10대 2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젊은 친구들을 우대하는 요금제임에 불구하고 그걸 브랜드로 만들어서 브랜딩한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이긴 하지만 그 이후 뭐 유토가 나오고 뭐 칼라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드라마 엄청나요. 모든 브랜드가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도 거기에 기여하셨잖아요. 일조했어요. 왜냐면 돈 받고 컨설팅 하셨잖아요. KT 쪽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식별번호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쓰든 KTF 쓴 거 그 비즈니스맨이라는 것도 뭐 있어요. 그걸 쓰든 번호가 016인 게 011 대비 주는 강력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 브랜드 만들고 대행사 놈들만 돈 번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번호 이동 제도하고 010으로 통일해서 식별번호가 주는 차이점을 없애려는 노력이 한 3년, 5년만 빨리 했으면 지금 시장처럼 532로 고착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또 길게 얘기한 거. 맞아, 완전 길게 얘기했어. 지금 제가 다시 끌어올게요. 광고 얘기는 언제 할 끌어올게요. 문피. SK텔레콤의 대표 캠페인들이 있어요. 사람을 향합니다. 어떤 게 제일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광고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으시죠. 네. 저도 찾아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한솔 M.com 얘기하면서 한때 018 광고가 센세이션을 했어요. 고소영도 나오고 그랬어.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018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였죠. 옮기라고. 다른 번호 쓰지 말고 우리 번호 옮기라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꽤 좋았고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아, 가장 감동적인 게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요즘도 그 광고가 떠올라요. 이렇게 의사, 간호사 이렇게 급히 뛰어가는데 마루치 아라치. 그게 약간 우리 삶 속에 영웅들이 있다. 이 컨셉이었고. 그게 어디서 한 거라고? 그 SK텔레콤에서 했어요. 저는 이동통신 A를 4년 하면서 이동통신 업자들이 참 나쁜 놈들이구나. 요금을 절대 낮춰주지 않고 한 1년에 SK텔레콤은 1,몇백억 광고를 했어요.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브랜드당 30억씩 월. 근데 그게 합쳐지고 통합 브랜드 광고. 3위업자인 LG텔레콤도 한 달에 4, 50억씩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마케팅비로 쏟아 쳐붓고 소비자들한테 깎아주거나 뭔가 하지 않아.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알뜰 요금제 같은 게 나왔지만 저는 근데 그래도 그 광고 기획자로서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선 비더레즈 캠페인 끝내줬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비더레즈가 될 수 있고 한석규가 나와서 대한민국 이걸 광고로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8강에 가면 소재 교체를 이미 다 해놓고 8강 갔을 때 빡 바로 틀고 4강 갔을 때 바로 틀고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에 그 몇백만 명이 모이게 하는 거에 물론 SKT만의 힘은 아니지만 그 캠페인을 기획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 물론 히딩크의 신화와 이게 다 아다리가 잘 맞아서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20대 때 그걸 보면서 광고회사 가야겠다. 그래서 비더레즈
대한민국 뭐 요런 뽕을 한번 맞춰주는데 사기업이 근데 또 웃긴 건요 KTF가 축구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였어요. 근데 얘네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 광고는 코리아팀 파이팅 하고 했지만 콩글리시 대단한 콩글리시죠. KTF 쓰니까 왜냐하면 한국통신 프리테일 약자인데 대표팀의 후원사여서가 아니라 월드컵 스폰서 중에 글로벌 스폰서가 있고 로컬 스폰서 중에 그 통신사가 있어요. KT고 일본은 JT인 거예요. KT니까 당연히 KT 자회사인 KTF도 그 월드컵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당시 SK텔레콤이 했고 그 뜨부아에서 한 거지. TV 뜨부아에서 했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진짜 MBC 마케팅의 전형이에요. 공식적인 스폰서가 아니면서 지금은 했다가는 바로 정지당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은 이제 붉은 악마가 그렇게 크게 뭐 하진 않습니다. 뭐 원래 붉은 악마는 이 K리그 응원단들의 연합 응원단으로 시작했어요. 황준희 선생님 등장. 그래서 축바 황영. 붉은 악마의 그 2002년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노래, 뭐 오필슨 코리아부터 시작했던 거는 그 대한민국 짝짝짝짝도 그렇고 그게 각 구단에서 쓰던 응원가들 모아서 정리해서 한 거예요. 사실 아쉬운 건 큰 조직도 아니고 어떤 자발적 조직이니까 규율이나 이런 게 좀 엄정하진 못했을 텐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공식은 아니지만 거의 공식 응원단처럼 인정받는 정도면 그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좋은데 공식적인 스폰서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영리하게 이용한 거예요. 비더레즈 이거 누가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갑자기 쭉 풀렸죠. 네. 저작권도 없어요, 비더레즈는 지금. 2002 그 한일 월드컵이 남긴 또 하나의 그 골 때리는 그 후폭풍은 뭐냐면 이 피파 애들이 보니까 이게 웃기거든. 개심하네.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돈 내. 피파는 뭘로 돈을 버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기를 개최해서 경기장 내오는 입장 수입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폰서가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폰서 피에서도 돈을 벌잖아요. 또 하나 큰 거는 중계권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시청에 몇십만이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표현인데 아마 번역을 하면 공공 게시권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요. 후다닥 모여서 하는데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회사 앞에 호프에서 월드컵 할 때 뭐 한 50명한테 무슨 티켓을 팔아서 하면 돈 내야 돼 피파에 원래. 그래서 2000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인가요? 저기 거리 응원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삼성동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시청 쪽에 하나 했어요. 그때 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걸 볼파크에 볼파크. 현대차가. 그렇죠. 현대차가. 현대차는 월드컵의 글로벌 스폰서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못해요. 펜파크. 펜파크. 펜파크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프로퍼티 월드컵을 잘 활용한 사례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이고 당사자 2번 개념 없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모여서 그 축구 보는 즐거움을 얻는데 좀 제약이 많이 생긴 안타까운 축바로서의 안타까운 결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어쨌든 영악하고 잘했다.